기왕에 뭐 얘기를 했으니까 라인 얘기를 살짝 하면은요. 좋아요. 아니 살다가 음. 이렇게 지금 대놓고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진행된 것만 해도 압박을 한 건데 청구성이 나섰으니까.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나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일제히 조중동도 이제 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비판을 하기 예전부터 비판을 했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일단 네이버의 입장을 좀 보겠다. 두 번째, 일본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업 간의 문제니까 일본 정부가 만약에 압박을 가하면은 우리 사기업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하고 주시하고 있다. 지금이 일단 압박을 가했는데 이제 면밀히 모니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또 열심히 써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응? 아무튼 이 라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안이고 저도 오늘 처음 알은 건데 네.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무조건 일단 그 네이버 쪽이나 라인 쪽에서 잘못한 건 맞죠. 근데 그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정말로 무슨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뭐 이런 게 털렸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데서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전혀 아무 일 없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네. 1억 건이 유출이 됐어요. 그냥 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나는 좀 이거 왜 이렇게까지 조선일보랑 다 시끌시끌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계속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면밀히 어쩌고 한다.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근원적인 게 너무 궁금한 지경이에요. 이제 왜 이러는 거야? 뭐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 그냥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그냥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은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보느냐. 그렇죠. 이걸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정확하게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분 매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라는 건 있을 것이고 뭐 뉴스들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뭐 내가 계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문가들 말로는 뭐 10조 원 정도 뭐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10조 원을 받고 네이버가 팔았어. 그럼 네이버는 기업이니까 이윤 내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을 때 이 라인이라는 거 특히 일본에서 쓰는 라인이라는 거에 가치는 한 10조 원 정도 혹은 우리는 한 7, 8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더 웃돈 붙여주니까 난 남는 장사는 팔게. 그러고 끝내버리면 끝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식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한 거고 어찌 보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이건 정부가 끼어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 국적의 기업이 해외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저쪽 정부에 부당한 어떤 압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라면 그럼 우리 정부가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나 그 이 딜 자체에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가 봤더니 뭐 지분 매각 같은 건 아닌 것 같던데 뭐 그렇다면 유감이다. 이런 식의 말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한번 내놓고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나중에 어떤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쓰일지 전문가들은 그 한 줄만 보고도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 자, 이익이 누구한테 있고 손해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익은 내가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손해가 네이버나 이 네이버라는 기업 특히 일본에서 뭐 지금 라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업권이 뭐 지배구조가 여러 가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동남아 사업권이라든지 다른 비즈니스하고도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금 뭐 보수 언론들도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난 이거라고 봐. 정부가 지금 나설 때냐 안 나설 때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일단 그 능력이 나는 결여돼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심하게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재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일본 정부의 논리에 정확하게 부응하고 있는 모습 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네이버라는 기업이 손해를 보고 네이버 종사자들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질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도 없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일본 측에서 얘기할 거야? 일본 기업에서 일본 언론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혼탁하게 비즈니스 할 거야라고 다른 나라에서 말해줄 거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놓은 입장 중에 가장 한심한 게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정부가 그 지분 매각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이 벌어졌어. 우리가 일본 정부에 확인해. 내가 만약에 일본 정부라고 칩시다. 한국 정부가 확인 요청을 해왔어. 그러면 우리가 라인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부가 어딨냐고.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대통령실과 정부가 우리가 2번이나 확인해봤는데요 그거 아니랍니다.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나는 좀 황당했던 게요. 이거는 그 라인 얘기 아니고 그냥 기사를 보다가 제가 5월 8일에 라인 야후가 매출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게 5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5월 10일에 정부가 네이버가 옛날부터 돈이 안 돼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었어라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지분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이버가. 근데 그거는 네이버가 전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해봤는데 지금 타임에서 요 지분 팔고 우린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비즈니스. 지금 네이버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뭐 그거야 뭐 네 알아서 하는 거 하세요. 근데 지금이 그렇게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된 거냐고요. 누가 봐도 밀어붙인 건데.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우리 정부는 어찌됐건 네이버의 판단에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비겁하죠. 네이버가 일본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는 기업이 그럼요. 되어버리는 거잖아. 지금 아시다시피 네이버에 무슨 언론 어쩌고 저쩌고 네이버에 댓글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인기 검색어 이런 거 뭐 생겼다가 사라지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러니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그런 포털 기업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에서 네이버 봐봐요. 국회가 조금만 움직여도 움찔한다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는 대한민국 정부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어. 이건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서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네이버라는 그 회사가 해외에 펼치고 있는 비즈니스도 다 군간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업이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얘들이 뭘 좋아하는지, 얘들이 바라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춰가려고 뭔가 이렇게 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결국은 누가 공포라는 표현을 쓰던데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공포는 다 달라. 어떤 애는 손만 일으켜도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애는 세대를 두드려 맞아도 공포를 안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공포는 직접 두드려 맞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정부와 척을 졌다가는 내가 앞으로 할 어떤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공포인 거거든. 지금 충분히 그 작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틱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민들이 틱톡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그게 중국 거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틱톡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려면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면 개인이 일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 건이 먼저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일본 정부가 뭐 대신하든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왜냐? 피해를 입었으니까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절대 소송으로 안 갑니다.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사고 쳤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보쇼.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네이버가 한 2번인가 3번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제출했다는 거야. 근데 일본 정부가 그 정도로 안 되고 2번인가 3번째 때 그랬대. 그 지분 좀 이렇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분 정리라는 표현을 지분 정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 개인정보 유출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 2-3번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했다가 나온 게 지분 매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소송을 가든가 차라리. 이거는 완전히 반자본주의적인 대응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끽소리도 못하는 게 누구야?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죠 지금. 이게 너무 의아해요. 난 이제 조선일보가 그렇게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같이 일본을 같이 까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걔네가 한국 언론 뭐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를 조선일보에서 나왔잖아요. 난 조금 놀랐는데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사의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모르잖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지 누가 지금 그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으니까 흐름만 잠깐만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은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독도를 방문했더니 의원들이 5월 8일 날 일본 외무상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하는 거 일본 주권 침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5월 9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일본 기시다 충분히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5월 10일 날 민방위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없애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는 어제 또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우리가 뭐 역사라는 건 어두운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고 상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알겠어. 얘네가 너무너무 지금 친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아무리 어떤 언론을 봐도 심지어 조선일보도 비판을 하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뭐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무슨 이익을 보는가를 보면은 이 흐름이 보인다고 했잖아. 없어요. 그 얘기야. 그 초반에 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때도 그쵸.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기시다하고 친하게 지내 가서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오고 막 저녁 그랬던, 저녁 2번 먹은 거. 그런 걸 하면서 지금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대일 저자세 외교, 뭐 어떤 곳에서는 굴종 외교라고 얘기하는 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모든 맥락에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건 한미일 공조예요. 한미일이 공조하여 사실 한일 간에는 동맹이 아니에요. 미국과는 동맹이 맞죠. 그렇죠. 하지만 일본과는 무슨 협력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걸 원하는 걸 말하고 저쪽은 저쪽에서 원하는 걸 말해가지고 그걸 조율해 나가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 그 화이트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LIC 니들 화이트리스트 그렇게 만약에 막아버리면 우리도 안 해. 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시장을 찾고 해가지고 당시에 해결했던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표를 내놓고 봤더니 일본이 더 손해 봤다는 거 아니야. 그때도 일본에서 내걸었던 건 뭐냐면 그 강제동원 노동자들 그 배상 문제 가지고 시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 기준에서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하고 달리 이거는 일종의 저자세 외교가 꾸준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자 아까 기초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자세 외교로 얻는 게 우리 국익에 뭐가 있냐 우리 국민들이 뭘 얻을 수 있느냐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근데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 일부 권력자들이거나 일부 기득권들은 뭔가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얻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이익 같은 것들이 착복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어떤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얻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생각이 뭐냐면 구한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국민 누구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했다. 약해가지고 열강이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지 못했다. 하지만 끝끝내 거기에 맞섰던 의병들이 있었고 끝끝내 맞섰던 독립투사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매국노라고 뭐 을미 오정 뭐 정미 칠적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부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득을 얻었어. 그렇잖아. 돈도 벌고 직책도 벌고 그리고 그 후손 대대 잘 먹고 잘 살 정도의 무언가를 다 만들었잖아. 그때도 생각해봐. 구한말에 득을 얻은 사람 누구냐고. 지금도 그러면 똑같다고 난 보거든. 근데 나는 얘네도 득을 못 얻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완용이든 뭐든 그들은 득을 얻었다고 당시에 막 이렇게 수염 달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녔지만 지금 우리가 이완용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불과 얼마 있다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야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 나는 바보들인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이해가 가요. 어떤 거? 일본이 왜 저러는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아니 단순히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한 요거를 해치우겠다는 의도. 왜 이걸 하느냐? 일본이 소프트뱅크에 일본 정부가 한 수천억 정부가 지원을 해줬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면 AI예요.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AI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번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같은 거를 저기 글로벌 사업으로 좀 더 키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I의 밑바탕이 되는 게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라인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날로 드시겠다. 근데 라인에는 개인의 민감한 대화 내용, 데이터. 쇼핑 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온갖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가 뭔가 이 AI와 관련해서 글로벌 사업으로 일본의 어떤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라인의 데이터입니다. 예. 이걸 제가 봤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 네. 만만하잖아. 대일저자세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다. 근데 그 데이터 가져가도요. 그 양반들 연필 깎아가지고 선거할 때 연필 깎아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연필 깎고 있는 거 알죠? 그걸로 이름 써가지고 투표하잖아요. 도장 찍는 기계 만들어내고 데이터 가지고서 이렇게 다룰 능력이나 됩니까? 아, 그 일본 돼요. 돼요? 일본 그렇게 무시하면 안 아, 돼요.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국가와 일본 안에 있는 기업들 간의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그 조직 문화나 어떤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이나 아니면 자민당이 혼자서 70년 넘게 해먹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환경은 우리가 봐도 후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들의 기술력과 그 기술이 응집돼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데 그쵸. 일종의 프로모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본 기업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그건 있어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이버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만약에 지분을 다 가져간다고 쳐도 소프트뱅크가 그 정도의 어떤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 지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못한다 그래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은 이야기했잖아요. 못한.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스스로들 인정하고 그렇죠. 있다고. 지분을 뭐 한 주만 가져도 경영권을 뭐 소프트뱅크가 가져가는데 그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고추자가 얘기했잖아.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지분을 가져오려면 10조 원. 그러니까 경영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10조 원이라는 그 대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손정희가 돈이 많고 소프트뱅크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10조 원을 이거를 자금 조달하려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기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네이버 안에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뭐 직원들 간에 임원들 간에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그러겠지. 근데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뭔가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중에 그렇죠. 우리 정부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럼 우리 정부,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네이버 구멍가게가 아니니까 그냥 기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고 깨갱 그러고 이제 쫄았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바로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난 봐. 장기적으로 가서 그리고 또 형이 말한 것 중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미래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떤 포석 이런 것들을 다 촘촘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이득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펼쳐졌는데 보여준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정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걸 상황 역전시켜가지고 결국 네이버가 오히려 더 크게 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 뭐 어떤 국제 분쟁 뭐 이런 데 가서도 싸워야 될 테고 기업들 간에도 뭔가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런 걸 로비라고 부르겠죠. 물밑으로도 막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면 우리 정부가 네이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완전히 그 반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지. 아, 이게 진짜 답답한 게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확인했다 하잖아.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어.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아니라는데요. 그럼 네이버 입장 표명한다고 해서 그럼 네이버는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고추다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정부 눈치 봐야 되고 한국 정부 눈치 봐야 되잖아. 근데 네이버가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머리띠 메고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이럴 수 있냐고. 사기업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 네. 이제 국제적인 비즈니스라는 표현도 되게 웃긴 거야. 이건 뭐 전 글로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하고 지금 오늘 기사 중에 뭐 한일 정부 간의 대리전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사 쓴 데가 있던데 우리 정부가 무슨 대리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난 봐. 이게 뭐 외교전으로 비화된다. 이게 아니라 외교전이 아니라 당연히 외교는 전쟁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20분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성명을 냈네요. 우리 노하우나 기술 같은 거 보호를 해달라. 지분 매각하지 않는 그래서-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 이야기를 방관자로 했네요. 머물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일부러 흘린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오늘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은 경향신문에 네이버가 라인 지분권 넘기고요. 동남아 쪽에 있는 다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먹겠다라고 해서 지금 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에 계신 분들도 다 얘기가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봐야 구성원들 돼요. 사이에서도 네. 그리고 뭐 의사 결정이 얼마나 가깝게 접근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알고 있는 정보의 양도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히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아, 사실 이거는.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음. 대신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네이버가 이렇게 해외 진출해 가지고 큰 성과를 내고 말하자면 맨 땅에 헤딩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해외 진출한 것도 있거든. 라인 입장에서는. 카카오에 밀려가지고 처음에 그거 알아요? 라인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일본에서 카카오랑 소프트뱅크가 손잡았어. 그래.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라인한테 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통하면서 음. 굉장히 거기서 성공을 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거기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는 기술력도 받쳐주고 아까 말한 AI라든지 뭐든 이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일본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라고. 네. 틱톡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틱톡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도 경쟁하는 반목하고 있는 사이잖아. 일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낸다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냐고.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응 자체가 절차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 따져가면서. 근데 일본은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소송 가야 된다니까? 지금 구라디오스님인가요? 이분이 라인을 지키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그 나라 정부가 먹으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본질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찌 보면 생각할 게 되게 많은 문장인데 그 문장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뭘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모든 걸 우리 정부가 다 일일이 가서 뭘 해야 된다. 이건 아니 아니야.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잖아. 예. 근데 그쪽 정부가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아까 형 얘기했지만 일본 시민 중 국민 중 누군가가 라인을 쓰면서 내 정보나 내 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라인이 내 걸 뺏어가 가지고 그들이 다른 식으로 이용해 먹어서 나 손해 봤어. 일본 사람이 누가 문제 제기를 해.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일본 정부나 일본 사법부에 어떻게 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법부나 정부나 수사력이든 뭐 다른 형태로든 국회 의회에서 들여다보든 해가지고 라인 니네 뭐 잘못했네.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사 못해. 라는 뭐 이렇게 조치가 있은 후에 라인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정부와 기업이 분쟁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언론이 정말로 나도 이걸 어제 알았는데요. 네. 개인정보가 어쨌든 50만 건 정도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이야 50만 건? 좀 심각하네. 그치.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그 민감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 말고는 이걸 누가 보도하냐고. 그럼 그냥 명분이네요. 그렇죠. 개인정보. 그걸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한테 할 얘기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건 차원이 다르잖아. 니네 이런 거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라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여건이 지금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조중동이 까냐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걸 넘어서서 더 친절하게 일본을 변호하잖아. 그러니까.